순노루 TV. 문화란 국가 단위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유한 생활 양식이나 정신적인 산물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나라와 문화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웃나라 이상한 나라 일본에서는 기본 상식의 뚝배기를 부셔버리는 아주 놀라운 문화들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과거와 현재, 오직 일본에서만 존재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묘하고 소름 돋는 문화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위, 전마개. 소중한 머리카락을 인위적으로 원형 탈모 마냥 둥그렇게 밀어버리는 헤어스타일 촌마개는 일본의 헤이안 시대부터 에도 시대까지 남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문화인데요. 오늘날의 이런 모습을 보면 왠지 헤이아치가 떠오르면서 웃기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저 시대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남쪽에 위치해 있고 또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일본은 여름이 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덥고 습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몸에서 열이 나고 그 열은 자연스럽게 머리 쪽으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무사들은 대따 큰 갑옷과 투구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것은 물론 갑옷을 벗더라도 머리카락 때문에 열이 빠져나가지 않아 혼자라는 경우가 잦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촌마개 스타일을 하면 머리에 열이 요로롱 하고 날아가 체온을 쉽게 낮출 수가 있었죠. 그리고 무사들은 겨울에도 촌마개를 했는데 이는 와타시와 언제든지 전쟁 참여하는 데스. 라는 의미로 원래의 용도와는 다르게 과시하듯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촌마개는 무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계층에게도 유행이 되었는데 계급에 따라 촌마개의 모양이 모두 달랐다고 하는데요. 촌마개는 메이지 유신 때 전국에 단발령이 내려지면서 차츰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아직도 일본에서 제작되는 시대극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화에서는 촌마개를 한 배우와 캐릭터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휴, 이누야샤가 촌마개를 하는 설정이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다. 4위, 갸루 패션. 갸루 패션의 갸루는 영어 girl의 속어인 gal을 일본식 발음으로 변형해 만들어진 표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갸루 패션은 특정한 화장법과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갸루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 일본의 한 잡지사가 고등학생 사이에서 요즘 인기 있는 패션이라며 사진을 올리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갸루의 가장 큰 모토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스페셜한 나를 만드는 것 그리고 어메이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화장법 같은 경우는 일부러 태닝을 한 것처럼 피부톤을 낮추고 매우 과장된 눈화장과 과감한 볼터치가 특징이며 헤어스타일은 탈색이 기본이고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퍼스널 컬러로 염색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네일아트와 짧은 치마, 루즈 삭스, 컬러풀한 목도리 등으로 최대한 블링블링 트윙클하게 코딩을 하죠. 그리고 화장법과 스타일에 따라 세분화가 되는데 불량학생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며 단어나 문장을 말도 안 되게 줄여쓰고 교복을 입고 있을 경우 고갸루, 남자가 갸루 패션을 했을 경우는 갸루오, 그리고 요괴를 연상시킬 정도로 과한 화장과 하얀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특징인 야만바 갸루 등 정말 다양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턴 자연스러운 갸루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최근엔 갸루보단 한국형 화장법을 따라하는 10대와 20대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3위, 나키즈모. 매년 일본 도쿄와 히라도시 등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날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400년 전통을 자랑하는 행사 때문인데 이날 이곳에는 엄청난 거구의 스모 지망생들과 아기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로 인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행사의 이름은 나키즈모, 울다라는 뜻의 일본어 나키와 스모 선수를 뜻하는 스모가 만나 만들어진 이름인데요. 행사가 시작되면 스모 선수들이 마치 경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기합을 넣고 이후 부모님들이 스모 선수에게 자신이 안고 있던 아기를 넘겨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종소리와 함께 일종의 경기가 시작되는데 스모 선수들은 아기를 위아래로 흔들며 아카짱 나이테 아카짱 나이테 미나사이 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먼저 오는 쪽의 아기가 승리하며 이긴 쪽의 부모님은 활짝 웃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론 이게 대체 무엇을 위한 행사인가 싶지만 일본에서는 우는 아이가 가장 빨리 자란다. 아기의 시끄러운 울음소리는 집안에 붙은 악기를 쫓아낸다. 라는 속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기가 고소공포증 면역이라 울지 않는다면 진행위원은 무서운 도깨비 가면을 쓰고 아기한테 다가가 큰 소리로 겁을 줘 울린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기한테 트라우마가 생길까봐 걱정도 되지만 이 행사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만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오호, 그러고 보니 괴짜 가족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 행사에서 영감을 받았나? 2위, 베이글을 했다. 200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유행했던 베이글 헤드는 일종의 문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맞박의 베이글 모양을 만들어 독특하게 보이게 하는 건데요. 아무것도 없는 이마에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양의 식염수와 그것을 투입한 링거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우선 고객님은 모양을 만들고 싶은 부위를 시술자와 상담을 하고 마음의 준비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술자는 생리식염수로 가득 찬 링거를 들고 오죠. 바늘이 꼽혀있는 사진은 너무나 기괴하기 때문에 못 넣었지만 그냥 대충 저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2시간에 걸쳐 식염수 주입이 끝나면 피부가 풍선마냥 부풀어 오르게 되고 시술자는 부푼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 베이글 모양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굳이 돈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존재감을 더 빛내고 뿜어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투입된 생리식염수는 24시간 내로 체내에 흡수되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휴, 이건 좀... 1위, 반투마쓰리. 일본의 땅크섬이라고 불리우며 아시아의 몰디브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미야코 섬의 미야코지마시에선 매년 9월 말에서 11월 초가 되면 아주 특별하고 소름 끼치는 축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축제의 이름은 바로 반투 축제. 판투는 이 지역의 토속신의 이름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을 악귀로부터 지켜주고 또 축복을 내려준 신이라고 하는데요. 축제가 시작되면 마을의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은 판투신으로 분장을 하는데 분장에는 마을에서 가장 신성하고 오래된 우물의 바닥에 있는 진흙을 사용하고 그 위로는 나뭇잎과 넝쿨을 엮어 만든 옷을 입으며 흙으로 만든 가면을 쓴다고 합니다. 말만 들어선 왠지 아기자기하고 이쁜 모습일 것 같지만 저게 뭐지? 이렇게 분장한 젊은이들은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보이는 모든 것에 진흙을 묻히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애청소년 할머니 노루 할아버지 이모 삼촌 강아지 할 것 없이 모든 것에 말이죠. 어른들이야 매년 일어나는 행사이니 즐거워하지만 아이들은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비주얼의 진짜 요괴인 줄 알고 경기를 일으키며 도망다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판투들은 운다고 해서 봐주는 것 따윈 없기 때문에 기필코 달려가 붙잡은 뒤 진흙범벅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투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벽, 그리고 새로 지어진 집이나 아이가 태어난 집이 있다면 집까지 들어가 온 집구석을 휘젓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하면 화를 내 법도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판투가 묻히는 진흙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경찰들도 예외는 없다고 하네요. 야매돼요 반투짱.